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상황을 쭉 한번 짚어봤고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내부 사정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 임명진 목사님과는 좀 더 큰 틀에서 좀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전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박찬정 변호사는 박근혜 독트린이라고 네. 외신에서 타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네. 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시는죠? 글쎄 지금 이게 개성공단 이제 폐쇄라는 네. 아주 강수가 나왔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예. 이제 역대 정권을 보면 네. 6.15 선언도 임기 말쯤에서 14공동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것도 임기 말쯤에서 진짜 임기 다 끝날 무렵에. 이 박근혜 대통령도 뭐 2년 남겨놓고 사실은 뭐 레임덕은 없다 그러지만 예.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4.13 총선 치르면은 이게 레임덕이 올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네. 이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정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을 거겠지만 이걸 정말로 임기 말에 이거를 강력하게 이게 추진할 수 있을까? 예. 또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 대북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면 내성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제대로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이래서 저는 하나 걱정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 개성공단이 폐쇄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찬성하는 쪽이 보통 55에서 60%. 네. 반대가 한 45에서 40. 뭐 이렇거든요. 네. 일반 그 여론조사하는 걸 대개 보면 그런 정도인데 이 찬성이 많긴 합니다. 뭐 10% 정도 많긴 네. 하지만 결국은 40% 정도 45% 정도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거든요. 아. 물론 뭐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셔서 예. 얼마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납득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하여간 야당이 지금 납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강조를 했고 특별히 대북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건데 네. 40% 납득하지 못하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지금 일이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납득하지 못하는 40% 가까운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 네. 사실 그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거칠었어요. 네. 네. 뭐 이제 남남 갈등 이런 상황일수록 남남 갈등을 다 걱정하는데 그렇죠.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만 보면 남남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네. 이제 우선은 예.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야당 대표인 지금 김종인 대표의 예. 그 스탠스가 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무언가 다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찬반을 넘어서서 이유를 들어봐야 된다. 네. 대통령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국민은 들어야 된다. 네. 특별히 이제 이게 남북 문제라는 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이게 다 내놓고 얘기 못할 뭐가 있을 거다. 그 들어봐야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태도를 김종인 대표가 가져는 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야당 대표를 초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또 뭐 우리 사회에 원로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옛날 대통령들은 원로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네. 네. 근데 박 대통령은 원로들을 초치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이러니까 그 원로를 초청해서 네.
이렇게 그 담화를 하는 자리가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별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 같더니 난 잘 최근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네,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건 잘했어요. 그나마 잘했지만은 네.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다. 예? 그리고 무슨 뭐 여야 대표를 만나는데 25분 동안 잠깐 만났다. 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네. 조금 더 길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이렇고 지금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럼 다음번 핵실험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카드는 뭐냐 그다음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재 수단은 뭐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국민 전부에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야당 대표에게라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제가 지금 나는 박근혜 정부에게 남아 있다. 이게 시간이 짧다. 계속해서 하기에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40% 45%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물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야나 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 저 선거를 염두에 둔 이 정치적인 행동들이 그걸 좀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좀 사실은 그런 걱정도 좀 저는 듭니다. 예. 이 남북 문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장 네.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의 결정을 선거를 염두에 둔 북풍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선거가 여러 번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 있는데 그런 일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선거와 네. 연관을 짓는다. 이거는 역사적인 죄입니다. 저는 뭐 여당이 그러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네. 정부가 그러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이죠. 또 야당도 이거를 선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요. 우리 네.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네. 대북 문제를 선거로 안보 문제든지 대북 문제를 선거로 이용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조금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역풍 불었어요. 예. 야당이 이용하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거고 여당이 이용하면은 여당이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그 지혜로운 분인데 이거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안보 문제, 이 문제 딱 덮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김종인 대표가 역시 이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여기 선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목사님 말씀대로 네. 예, 뭐 정말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예, 감히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예. 그게 어느 쪽이든 그럼요. 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예. 정치권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저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안에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 간의 갈등이 아주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당 대표가 선거에 지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 뭐 누가 물러나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당원 당규 이거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이한구 공관위원장 때 만들어준 이 당원 당규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 의외 저럽니다. 아 원래 그렇습니까? 예. 예. 어느 당이든지 공천이라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네. 뭐 저거 당연한 일인데 아니 저 국민들이 불편하죠.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속셈 있는 거고 이한구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이죠. 네.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저는 다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새누리당 여당이 언제 한번 저래가지고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안 갈라집니다, 저 사람은. 아 새누리당은 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심심한데 요즘 뭐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옛날부터 그게 불만한 그래요? 구경거리라는데 목사님 저 쌍구경이 재밌다고 그러시니까 네. 뭐 제가 좀 싸움을 한번 붙여볼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타협할 겁니다. 타협할 거다. 네. 결국은 지난번에도 무슨 뭐 그 상향식 공천하는데 뭐 100%다 뭐 한참 우기다가 예. 70% 30% 예, 70대 30으로.
하잖아요. 사실 타협한 거죠. 그러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 뭐 싸움할 것처럼 저거 싸움하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싸움 안 하잖아요. 그 닭싸움이라 그럽니다. 네, 싸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저게 한 번 하고 또 뒤로 빠지고 뭐 우리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걱정 안 하고 예. 틀림없이 어느 접점에서 타협을 할 거다. 이제 둘이 노리는 게 쟁점 있는 거거든요. 네.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딱 그 점에서 주고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저희가 두 사람 다 물러날 겁니다. 네. 예, 연합뉴스 TV에서 자체 조사, 여론 조사를 해서 이제 예, 관심 지역 판세를 쭉 보고 그걸 네. 저희들이 또 분석도 해드렸는데 어제 했던 판세 중에는 그 대구 지역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른바 진박 후보들 있잖아요. 네. 최경환 의원이 막 진박 마케팅하고 다니 이 진박 네. 후보들이 하나같이 별로 힘을 못 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56일 남았잖아요. 예.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된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진박들이 저렇게 힘 못 쓰고 뭐 어제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뭐 더블로 이기고 예. 김부겸 전 의원도 무슨 뭐 김은수 한때 전 지사에게 뭐 배로 거의 이기고 뭐 배 그러는데 이상 이기고. 예. 저게 저는 좀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저거 별로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 저게 무슨 선거 가까이 돼서 저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 저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 네. 그래요? 네. 뭐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선거라는 거 2, 3일 전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저 새누리당 상황은 그렇고요. 그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저 안철수, 네, 천정배 두 공동 대표가 있고 네.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 이제 이상돈 선대위원장이 이제 합류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 간에 뭐 불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국민의당이 뭐 국회의원도 17명밖에 안 되고 네. 뭐 지금 후보도 전국적으로 낼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창당 작업 중인데 사실은 네. 뭐 불화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본래 큰 강은 소리가 안 나고 개울이 쫄쫄거리고 소리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당이기 때문에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 말씀. 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빈 깡통이라는 말 아니고 적은 개울이니까 그 작은 개울이라고 어떻든지 그러셨어요? 간에 소리가 나는 건데 예. 저게 다 그만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 또 속셈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저렇게 잡음도 나고 저러는데 참 출구가 안 보이네요. 출구가 안 보이는데 저는 저기 그 국민의당이 이게 지금 활로는 딱 하나가 있다 봅니다. 예. 저는 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이 지도력이 와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영입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게 안철수로는 안 됩니까? 예, 해결되지. 그게 문재인 그 의원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 당 대표를 할 때는 뭐 공격을 받고 뭐 아하.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죽을 마시더니 딱 내놓고 물러나니까 오히려 힘이 생기잖아요. 뭐 그러네요. 지지율도 예. 이리로 가고 아하.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대표로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날 때 오히려 더 그게 말이에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내세울 사람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찾아야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뭐 더민주당에서 무슨 김종인 같은 분이 올 거로 생각이나 했습니까? 사실 좀 깜짝 깜짝 영입이잖아요. 그래요. 저게.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나 네. 뭐 김한길 이상돈 선대위원장 체제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그러니까 어렵다. 제가 보기에 김한길 의원이든지 뭐 천정배 이런 분들이 옛날 안철수인 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많이 달라졌어요. 아하, 네, 이 정치 한 3년 4개월 자기 말로 지역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안철수 의원인 줄 알고 상대를 하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게. 예. 그런- 옛날에 안철수하고 지금의 안철수는 어떻게 다르다고 달라졌다는 봅니다. 뭐 겁니까? 옛날에 뭐 예. 김한길 의원이 그 안철수 의원 데리고 무슨 통합민주당 갈 때 예. 그때 안철수하고 그때는 정치를 잘 몰랐다. 지금하고는 전 다를 거로 봅니다. 또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또 뭐 김한길 의원도 그렇고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그래요. 누구하고 예. 같이 일할 사람들이기보다는 네. 이게 우두머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다.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그 뭐 친노 뭐 패권이 뭐 어지간하다더니 김종인 위원장 들어가니까 대표 들어가니까 딱 예? 평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저는 그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네. 있습니까? 있죠. 없겠습니까? 누구예요? 뭐 손학규도 있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네. 그러고 보니까 정운찬도 있고. 정운찬도 있고 정운찬 가지고는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 한 손학규 의원 같은 분은 전 의원 같은 분은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리위원장 지내셨잖아요. 네, 새누리당. 네. 예. 오래됐어요. 뭐, 네. 예, 이 총선 예비 후보들이 다 등록을 했는데 10명 중에 4명이 전과 자리입니다. 네, 그 중에는 뭐 전과 10범도 있고. 네. 어, 살인 미수도 있다면서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한구 그 공관위원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예. 있는 게 있어요. 뭐 자유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콜론 해고서 그다음에 경선을 할 만한 사람에게 경선을 붙여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경선을 붙이면 나중에 조폭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무슨 살인 미수로 무슨 뭐 징역 산 사람도 뭐 네. 사기죄로 징역 산 사람도 경선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걸러야 된단 말이야. 네, 네. 적어도 이거는 저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작정 무슨 상향식 공천 누구든지 뭐 공천은 저기 상향식 공천만 하면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더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더민주당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거 보면. 걸러내는 장치가 없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있죠. 그 전윤철 감사원장 하신 분이 지금 그 자격 심사하는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새누리당도 당규가 있습니다. 저게 당규가 있어 윤리 규정이 있어서 뭐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공직자 후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걸러내야죠. 뭐. 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걸러내는 일을 1차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러진 다음에 뭐 상향식 투표를 하든지 뭐 경선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공천 이건 상향식 공천 이건 적어도 전혀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럼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그럼요. 사람들까지 안 걸러내고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